띵동, 띵동. 나른한 주말 오후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현관 벨이 울렸다. 늦은 낮잠에 막 빠져들려던 경태는 비몽사몽간에 누구지? 중얼거리며 안방에서 거실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문을 열자 거짓말처럼 아래층 세탁소 진숙엄마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두 손에 뭔가를 들고서 상철 아빠 이거요. 방금 막 부친 뜨끈한 호박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전 같은 거 제일 못 챙겨 먹는다길래 생각나서요. 아이고 아니, 진숙 엄마.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매번 죄송하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경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진숙엄마 손에 들린 접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진 호박전 위로 김이 모락모락 휘어오르는 걸 보자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진숙엄마는 우리 빌라 1층에서 1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며 딸 진숙이와 단둘이 사는 과부였다. 그런데 이 사람 손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반찬 가게를 차렸으면 틀림없이 서민갑부에 나왔을 거라는 농담을 동네 사람들이 수없이 건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참 희한해요. 진숙 엄마 음식은 유달리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경태가 저도 모르게 진심을 섞어 말했다. 그러자 진숙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씩 웃었다. 아유, 음식뿐이겠어요? 음식 잘 맞는 사람이랑은 다른 것도 다 잘 맞는 법인데. 네. 그게 무슨. 경태가 말꼬리를 흐리며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홍조가 올랐다. 진숙 엄마는 그의 반응을 즐기듯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나도 혼자 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면 나눠 먹는 게 낙이죠. 자, 이건 전 찍어 먹을 간장. 같이 가져왔어요. 호호호호. 그녀는 말끝마다 기분 좋은 웃음을 얹었다. 그 웃음은 마치 큰 맛있죠? 자, 어차피 내 남자 될 거. 더 많이 먹고 힘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스타일. 조명이 비쳐 살짝 고드라지는 목선에 맺힌 땀방울. 얇은 린넨 블라우스, 머머로 은은하게 풍기는 세탁기, 섬유유연제 향기까지. 쉰 중반의 나이에도 진숙 엄마의 자태는 아주 훌륭했다. 하긴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워낙 미모가 출중한 데다 혼자 사는 과부다 보니 뻘떡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옆집 노총각이랑 만난다더라. 얼마 전 이혼한 광수 아빠랑 사귄다더라 등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시답지 않은 소문이 경태의 귀에까지 들어왔던 거다. 근데 상철 아빠는 왜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계세요? 혹시나 또 들이닥칠까봐 겁나서? 진숙 엄마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레 물었다. 아, 아니 그게 그냥 습관이라서요. 경태는 더듬거렸다. 허허 상철 아빠. 그렇게 소심한 성격이면 마누라 복도 못 타요. 마누라 복은 이미 제 곁을 떠난 지 오래죠. 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버렸는데. 경태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고는 순간 아차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분위기가 가라앉으려는 찰나였다. 그런데 진숙 엄마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상철 아빠 문 앞에 복덩어리처럼 딱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네. 경태는 얼떨떨했다. 상철 아빠가 잃어버린 복, 제가 대신 채워드리겠다고요. 사람은 살면서 복을 다시 받아야죠. 새 복으로, 안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접시 위 호박전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경태의 입가로 쓱 내밀었다. 자, 입 벌리세요. 맛있는 거 드릴 때만이라도 복스럽게. 아니, 진숙 엄마. 내가 먹을게요. 아유, 참. 경태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 뭘 빼고 그래요. 이럴 땐 그냥 예쁘게 받아먹는 거예요. 남자가 왜 이렇게 새색시처럼 부끄러워해요? 자, 경태는 그녀의 뻔뻔한 권유에 얼떨결에 입을 벌렸다.
노릇한 호박전 한 조각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이 여자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 그녀의 웃음과 호박전의 맛,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며칠 뒤 띵동 소리와 함께 진숙 엄마가 또 올라왔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오늘은 뭐 안 가져오셨어요? 경태가 자신도 모르게 서운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러자 진숙 엄마는 이번엔 더 환하게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반찬 말고 제가 직접 올라왔죠. 상철 아빠 뭐 하세요? TV 혼자 보지 말고 나랑 같이 봐요. 오늘 저녁 드라마 막장인데 아주 쫀쫀하게 꼬여서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 둘이 같이 욕하면서 봐요. 경태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경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큰 관문을 넘어섰다. 익숙하다는 듯이 거실 소파 옆에 털썩 앉더니 말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안 갈래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있을게요. 아니, 여기가 내 집인데. 경태는 말끝을 흐렸다. 진숙 엄마는 그의 말을 받아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러니까 내 집도 아니고 내 남자도 아닌데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남편 놀이 좀 해달라고요. 어때요? 남편 노려? 응? 남편 놀이. 손도 안 잡을게. 아직은?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들썩이며 물었다. 경태는 아직은? 이라는 말에 멍해졌다. 그녀는 뻔뻔하게 웃었고 경태는 웃지도 못하고 헛기침만 연신 터뜨렸다. 그날 이후 경태의 집은 점점 그녀의 손길로 채워졌다. 어느 날은 장판 위에 폭신한 새 러그가 깔려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베란다 창가에 허브 화분이 놓였다. 냉장고 속 반찬통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진숙 엄마는 마치 이 집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 집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경태는 그런 변화들을 무력하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경태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상철 아빠가 아니라 그의 이름, 경태 씨라고 불렀다. 경태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뭘요? 경태는 여전히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혼자 두 집 사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녀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네. 그게 혹시 합치자는 아니, 딱히 당장 합치자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내 집 드나들듯 하는데 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녀는 논리적인 척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다. 그게 그렇게 쉽게 툭 던질 말인가요? 경태가 당황했다. 그럼 어렵게 말할까요? 김경태 씨. 나랑 살아봐요. 테스트 기간 딱 3개월, 석 달만 같이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진짜 미련 없이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갈게요. 약속해요. 근데 만약에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싶으면 그때는 더 깊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걸로.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혹하듯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결심만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경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 한마디로도 정의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들이 그의 속에서 꼬이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녀가 그의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나 요즘 경태 씨 때문에 설레서 잠도 잘 안 와요. 아침에 뭐 해줄까 생각하는 것도 좋고, 벨 누르면 경태 씨가 문 열어주는 거 기다리는 것도 좋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요. 경태 씨는 진짜 하나도 안 그래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떨림이 묻어났다. 나도요. 경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날 밤 진숙 엄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서로 옆에 있으면 설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사실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경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경태 씨, 전에 제 손맛에 반하셨다고 했죠? 이제 다른 것도 제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 텐데, 경태 씨, 준비되셨나요? 경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여자와 함께하는 미래가 이상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처럼 느껴졌다. 네. 경태는 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45, 김경태라고 합니다. 1년 전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죠. 30에 시작해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친 후 1년 전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죠.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의 친구였거든요. 특별한 소개팅 없이 여동생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자연스레 마주치며 알게 되었고요. 여동생의 은근한 주선으로 만남을 시작해 부부의 연을 맺었죠. 결혼 후 정신없이 5년을 맞벌이하며 살았어요. 아내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저도 그런 아내에게 발맞추려 노력했죠. 그렇게 모은 돈과 대출을 더해 10년 전 드디어 2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어요.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이룬 순간이었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저희는 2층에 살림을 차렸고요. 1층 상가 공간에는 세입자를 들여야 했고 그때 인연이 다 들어오게 된 분이 바로 아래층 세탁소와 빨래방을 운영하는 진숙 엄마였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눈길이 한참 동안 머물렀어요. 왜냐고요? 이뻤거든요. 빨래 바구니인지 커다란 장바구니인지를 들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마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전혀 흐트러져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단정해 보였답니다. 딱히 꾸미지 않았는데도 고와 보였달까요? 피부는 맑고 밝았고 표정은 정갈했어요. 진한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보리며 입술선이 자연스럽게 뚜렷했고요. 특히 눈웃음이 참 인상 깊었죠. 환하게 웃을 때면 눈매가 곱게 휘어지면서 그게 또 보는 사람 마음을 간지럽혔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불현듯 딱 떠올랐어요. 젊었을 적배우 이미숙 씨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도도해 보이는 듯하면서도 정감이 있고 야무져 보이는데 어딘가 허점도 있어 보이는, 말 그대로 이 나이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은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당황하게 했던 건 그녀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괜히 더 신경이 쓰였답니다. 10살이나 많은 누님뻘인데도 그녀를 보면 왠지 모를 연민 같은 감정이 일었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꾸 눈에 밟히고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을 때는 왜 저 웃음이 조금은 쓸쓸해 보이지 싶었고, 그녀가 새벽녘 조용히 대문 앞을 쓸고 있으면 혼자 저러고 지내면 분명 남자 생각이 나겠지 하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일상이 제 안에서 묘한 서사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래층 세입자와 위층 건물주라는 관계 아래 이웃으로 조심스럽게 잘 지냈답니다. 그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게 먼저 사적인 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요. 늘 필요한 용건만 짧고 정중하게, 딱 그 정도의 거리였죠. 그리고 결혼 15년 차에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외도 같은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한 채 그저 가정 유지라는 껍데기 안에서만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말에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오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죠. 밥 먹었어? 휴지 사야 해. 이거 내일 버려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침묵이 익숙해질 즈음 우리의 관계에서 감정이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었고 미움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죠. 그저 타인보다도 못한 함께 사는 동거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은 참으로 허무하고 건조했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집 안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죠. 신발장 옆에 늘 있던 아내의 신발도 없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평소와 달리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불안한 예감에 냉장고로 향했을 때 하얀색 메모지 한 장이 문에 붙어 있었답니다. 나 갈게.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갈게. 나중에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 줘. 정말이지.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사과도, 원망도 하다못해 작별 인사조차 없었죠. 메모지 아래 아내가 평소에 즐겨 쓰던 볼펜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답니다. 옷방으로 가보니 아내의 옷들이 걸려있던 옷걸이 몇 개가 텅 비어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서는 익숙했던 로션 향기조차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았고요. 아내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조용한 집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TV만 켜놨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 속에서는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지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소리만 키워놓고 그 정막을 깨기 위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냉장고 문도 제대로 열지 않았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왜 그렇게까지 된 건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끝난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무서운 것, 바로 관심이 말라버린 관계였죠. 무관심,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 자체가 사라져 버린 상태. 기다림도 실망도 다 포기한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아온 결과였답니다. 1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졌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한순간에 마치 꺼진 TV 화면처럼 끝이 났어요. 법원에 아내와 함께 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차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우리는 그저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답니다. 그 후로는 쓸쓸하다는 말도 지쳤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점차 흐려졌어요. 그냥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적막했던 제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진숙 엄마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였답니다. 사실 저희 집은 2층이고 진숙 엄마는 1층이라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사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어요. 그저 건물 관리 관련해서나 아니면 가끔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을 때 마주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아니 거의 대놓고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정도였거든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잠시. 이내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조용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끝은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려운 여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녀에게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서는 길. 그녀가 세탁소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오늘 저녁 드셨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저는 잠시 당황해서 어버버거렸답니다. 예? 그냥
대충 집에서 먹으려고요. 대충은 안 되죠. 저녁을 왜 대충 먹어요? 오늘 반찬 좀 했는데 너무 많아서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김이 살짝 서린 정갈하게 포장된 반찬통을 제게 쥐어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반찬통에서는 갓 만든 음식 특유의 맛있는 냄새, 고춧가루며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왔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배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긴 그녀의 정성과 관심이었죠. 얼떨결에 반찬통을 받아들고 집으로 올라와 저녁을 먹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대문 앞에 섰는데 문고리에 뭔가 걸려 있었답니다. 하얀 쪽지였습니다. 경태 씨 와이셔츠. 어제 맡기신 거 세탁 다 됐어요. 총 1,000원입니다. 다음엔 다른 빨래감도 맡겨봐요. 그 아래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불도 오케이. 나는 쪽지를 보는 순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총 1,000원이라고 가격을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것도 웃기고 그 아래 이불도 오케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귀여웠죠. 무엇보다 평소에 그녀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모티콘에 나는 한참을 서서 웃었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장난스럽고 유쾌하고 심지어 귀여운 사람이었나 싶었답니다. 10년 동안 내가 알던 진숙 엄마는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후로도 그녀의 행동은 하나같이 명확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나는 당신이 신경 쓰여요. 그녀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매일 아주 사소한 것들로 그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세탁소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하고 말을 건네거나 제가 우편물을 확인하러 내려왔을 때 아저씨, 혹시 뭐 찾으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제가 편의점에라도 가려고 집을 나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탁소 문을 열고 나와 어디 가세요? 저도 잠깐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하고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어요. 세탁소 작업복이나 평범한 차림 대신 저를 마주할 때는 사뭇 다른 옷들로 갈아입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죠. 단정한 치마나 몸에 살짝 굳는 블라우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면 10년 전 처음 보았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새삼스레 다가왔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세련된 모습은 제 심장을 간지럽히기에 충분했죠. 그녀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제게 다가오기 위해 조금씩 용기를 내고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길을 걷다가도 혹시 그녀가 내 쪽을 향해 눈길만 주진 않을까 싶어 괜히 심장이 벌떡거렸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가 아저씨, 요즘 혼자 지내는 거 많이 외롭죠? 라거나 세상에 아저씨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 쓰이네요. 같은 말을 불쑥 던질 때면 머리가 텅하고 멈췄답니다. 얼굴이 확 깔아오르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그녀가 예뻐서였을까요? 아니면 이혼 후 텅 비어버린 제 마음에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 줘서였을까요? 이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 어쩌면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올라가려는 길에 진숙 엄마가 세탁소 앞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그녀가 김치통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답니다. 총각김치 조금 담갔는데 아저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김치는 또 좋아하는데 저는 익숙하게 반찬통을 받아들려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반찬통 뚜껑을 열더니 말했어요. 에이, 그냥 가져가면 모르잖아요. 맛을 봐야 알죠. 그러고는 젓가락도 찾지 않고 맨손으로 길게 잘린 총각김치 하나를 집더니 아, 입 좀 벌려봐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정말 얼음처럼 굳어버렸답니다. 지금 여기서 세입자인 그녀가 건물주인 나에게 그것도 맨손으로 김치를 먹여준다고? 10년 동안 쌓아 올린 조심스러움과 거리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김치 하나가 제 입 안으로 쏙 들어왔죠. 아삭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매콤달콤한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답니다. 그녀는 제 입에 김치를 넣어주고는 싱긋 웃으며 물었어요. 맛이 어때요? 그녀는 뻔히 제가 당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었죠. 그 표정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과 여유도 느껴졌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자 그녀가 재촉했어요. 빨리요. 아저씨, 맛없어요? 아, 아니요. 맛있어요. 간도 딱이고 감칠맛이 끝내줘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흡족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렇죠? 액젓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살짝. 그것도 멸치 액젓이랑 까나리 액젓을 살짝 섞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배운 비밀 레시피예요. 저는 여전히 얼떨떨한 상태로 감탄만 하고 있었고 그녀는 어느새 반찬통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마음에 들면 이거 갖고 들어가요. 밥 2공기는 그냥 뚝딱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총각김치 하나만으로 밥 2공기를 순식간에 비웠거든요. 맛도 맛이었지만 그 김치가 제 입에 들어왔던 순간의 충격과 설렘 때문에 입안이 얼얼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날 총각김치를 맨손으로 집어 제 입에 넣어주던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래층에 사는 조심스러운 과부가 아니었죠.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도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괜히 스스로 선을 긋고 괜히 그녀를 어려운 사람인 척,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인 척 했을 뿐이었죠. 그녀는 그 모든 벽과 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맨손으로 총각김치 하나로. 그 후 그녀는 제 집에도 자연스럽게 드나들기 시작했죠.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세탁물을 건네주거나 혹은 그저 아저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며 불쑥 올라왔어요. 제 집은 이혼 후 제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답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걷어 개켜주거나 설거지를 대신해주거나 텅 빈 냉장고를 보고는 다음 날 신선한 채소와 먹음직스러운 반찬들로 가득 채워놓았죠.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집은 온기를 되찾았어요. 집 안에서 마주치는 그녀는 더욱 거침없었답니다. 반찬통을 건네다 손이 스치면 눈을 마주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거나 제가 옷을 고르면 그 옷 잘 어울리네 하고 칭찬하며 옷매무새를 만져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와이셔츠를 다려주다 말고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경태 씨는 어깨가 참 넓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평소에 당당하고 능글맞은 모습과 달리 그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그녀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면모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답니다. 10년간 제게는 그저 세입자였고 어려운 과부였고 조심스러운 이웃이었던 그녀가 이혼 후 텅 비어버린 제 삶의 틈새로 거침없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그녀의 관심과 플러팅, 때로는 아찔하기까지 한 행동들을 내심 기다리고 즐기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골목 안쪽에 있는 다른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건물 현관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진숙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돌아보았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예.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럼 잘 됐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부추전이랑 묵은지찜을 했는데 나 혼자 먹긴 좀 아깝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겠지만 총각김치 사건 이후로는 그녀의 제안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제 표정을 본 그녀가 또 한 번 제 허를 찔렀답니다. 그게,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요. 단둘이 밥 먹는다고 바로 혼인신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또 한 번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또 한 번 도망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니, 잡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죠. 그날 저녁, 진숙 엄마의 집 식탁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부추전, 푹 익어 군침 도는 묵은지찜,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삼겹살이 올라왔답니다. 그 순간 자체가 감동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제대로 된 집밥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식탁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경태 씨, 네,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녀는 말없이 제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묵은지찜에 삼겹살을 싸서 먹었어요. 묵은지의 깊은 맛과 삼겹살의 고소함, 그리고 부추전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커졌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함.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집밥 잘 먹었네요. 뭐려,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더 고맙죠. 혼자 먹으면 맛도 없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는 것을 그녀가 굳고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따가 제가 금방 할게요. 아저씨 피곤할 텐데 얼른 올라가서 쉬어요.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계단을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태 씨,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녀가 1층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나누었던 진지한 이야기 때문인지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네, 내가 좀 적극적인 거 알아요. 혹시 불편하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저씨한테 잘해주고 밥 먹자고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편하다니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그녀 때문에 요동치고 기대되고 설레고 있었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오히려 설레요.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가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제게 부끄러운 웃음을 보여주었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능글맞던 웃음과는 다른 소녀처럼 수줍은 웃음이었죠. 살짝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더 낮추더군요. 설렌다니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답니다. 나도 그래요. 요즘 아저씨 보면 괜히 자꾸 신경 쓰이고 떡볶이도 해주고 싶고 빨래도 대신 해주고 싶고 누가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답니다. 누가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요. 그 말은 마치 마법 주문 같았죠. 그래요. 우리는 분명 사귀는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린 아직 안 사귀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 반이었죠. 그러자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수줍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연하고도 부드러운 눈빛이 들어섰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귈래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제게 물었죠.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용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녀답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그럴까요? 에이, 경태 씨, 또 그렇게 애매하게 넘기기 있기 없기?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겨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며 계단을 한 칸 내려가 그녀에게로 다가섰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얼굴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후후, 좋아요. 그녀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은 10년 전 처음 보았던 그 아름다운 눈웃음이었지만 이제는 제게로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그러면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그날 밤 저는 발끝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얼굴에는 바보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15년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이혼으로 인해 메말라 버렸던 제 감정들이 그녀의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되살아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누가 봐도 진숙 엄마와 연애 중이었답니다. 출근할 때면 그녀의 세탁소 앞에 잠시 서서 인사를 나누었고 퇴근할 때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찾아 눈인사를 건넸죠. 더 이상 아래층 세입자와 위층 건물주가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연인이었어요.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일상에 들어왔어요. 제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하고 말하거나 제가 힘들었던 날에는 세탁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하고 걱정해 주었답니다. 제 집안에는 그녀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빨래를 해놓으면 어느새 와서 다림질을 해서 옷걸이에 걸어놓거나 냉장고가 비어간다 싶으면 신선한 식재료나 반찬들로 가득 채워놓았죠. 제 와이셔츠에는 늘 칼날 같은 주름이 가지런히 잡혀 있었고요. 냉장고에는 맛있는 김치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텅 비었던 제 공간이 그녀의 온기로 채워졌고 외롭고 건조했던 제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가 제 하루를 궁금해하고 제 퇴근 시간을 기다려주고 제 끼니를 걱정해주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거였구나. 저는 4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녀는 제게 예쁜 여자 그 이상이었답니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하고 솔직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연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죠.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물 관리와 세입자 관련 일들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1층 상가 월세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월세를 6개월이나 내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이혼 후 정신없이 지내느라 월세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제 불찰도 컸지만 10년간 한 번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월세를 내던 그녀가 그랬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어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월세 이야기를 꺼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답니다. 세탁소 운영이 몇 년 전부터 어려워졌고 진숙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대느라 빠듯했다는 이야기였고요. 제 이혼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실 월세 때문에라도 저를 붙잡고 싶었다는 솔직한 마음이었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백했어요. 돈 때문에, 월세 때문에 제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실망감이나 배신감보다 안도감이 더 컸달까요? 지난 1년간 메말랐던 제 삶의 단비처럼 찾아와준 그녀의 존재가 그 몇 달치의 월세보다 훨씬 컸으니깐요. 텅 빈 제 집을 온기로 채워주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준 사람. 돈 때문에 시작되었든 아니든 이제는 상관없었죠. 그녀는 이미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그동안 힘들었겠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 눈물 속에서 저는 그녀의 진심과 그간의 고통을 보았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쩌면 이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곁을 맴돌며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자리 잡았죠. 45. 제 삶은 다시 한번 진숙 엄마라는 이름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외롭고 건조했던 겨울이 지나고 그녀의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다.